경증 환자한테 3년 정도의 증상이 악화되는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는 기간이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카네맙 성공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맙을 만들고 나서 굉장히 내용이 심했습니다. 경영진들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자산을 매각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이 아두카누맙 때문에 FDA도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신약 승인 내줄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자문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그걸 무릅쓰고 내줬는데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않았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이제 팔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오젠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레카네맙에 당당히 성공을 하면서 일단 주가상으로도 상당히 이제 회복을 많이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히 이제 업계에다가 주지 않았나. 오래간만에 낭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레카네맙의 그 클래리티 AD 트라이얼 관련한 소식을 이제 조금 더 임상 관련한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1,800명 정도의 그 경증 환자입니다. 이 경증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환자를 경증 환자로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증 환자다라는 것도 좀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18개월 치료한 후에 한 27% 위약 대비해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개선 기간으로 친다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한 3년 정도 지연되는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유효성 평가 지표, 그러니까 뇌 속에 아밀로이드 수준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하고 2차 유효성 평가 지표 모두 이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임상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안전성 지표에서는 일부 뇌부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제 쪽은 2.8%, 플라시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다라는 점이죠. 완전히 이제 불식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거고, 뇌출혈도 레카네맙에서는 0.7%, 그 다음에 위약에서는 0.2%로 나타나서 약간의 그 부작용은 있다라는 거고, 그러나 회사에서는 예측했던 수준 이내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젠하고 에이자이, 이제 일본 회사인데요. 이 에이자이는 2023년 3월까지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에서 신약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많이 이제 치료제 개발이 되고 있는 분야가 레카네맙 같은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런의 막단백질의 APP라는 막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프리커서 프로틴이라 이 프리커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틴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틴의 그 중간 부분이 바로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부분인데, 이게 성숙되려면 그 중간, 아밀로이드 베타의 중간 부분을 깨뜨려서 위아래로 갈라줘야 되는데, 이게 그 프리커서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그 중간 단계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위아래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온전한 형태로 그냥 남게 돼요. 그러면 이놈들이 세포의 뉴런의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결합체를 만듭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 속설이라는 건 바로 이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들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다,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논문의 조작,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두카누맙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이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레카네맙이 성공하면서 가장 많이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라는 부분 하나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가 로슈 이런 데들이 모두 이제 기존의 아밀로이드 베타 기존으로다가 치료제를 만들다 실패했고, 지금 다시 이제 일라이 릴리가 도나네맙으로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에 아두카누맙이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도나네맙도 아주 비슷한 기전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상 4상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두카누맙하고 비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로슈가 간테네루맙을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밀로이드 베타 그 플라그들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 임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데이터를 발표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알츠하이머를 개발하고 있는 기전은 타우 기전입니다. 이 타우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이 뉴런이 길게 생겼습니다. 한쪽으로 길게 생겼는데 이 긴 세포에는 미세소관이라는 게 안에 이제 줄기처럼 뻗어나와 있고, 이 줄기처럼 뻗어나와 있는 세포 소관의 구성 요소를 보면 타우라는 구형 단백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 단백질들을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단백질이 바로 이제 타우 단백질이어서 약간 긴 끈처럼 이제 생겼습니다. 이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가 되면 떨어져 나오면서 세포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세포 안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 탱글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게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타우 기전인 거죠. 그래서 이 타우 탱글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라든가 바이오젠, 그 다음에 스위스의 AC 이뮨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까 이제 타우라는 게 길게 끈처럼 돼 있다 그러는데 한쪽 끝은 N말단이고 한쪽 끝은 C말단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이제 뭐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N말단이고 끝나는 부분은 C말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전부 다 실패한 게 이 N말단을 타겟팅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슈나 BMS는 새로운 물질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 물질들은 중간에 있는 그 에피토프를 타겟팅한 그런 항체들을, 단일 항체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은 두 개 회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젠백센 카일입니다. 이 회사는 GV1001이라는 물질을 임상 2상을 완료를 하고 임상 3상을 이제 시행 중에 있고요. 미국에서도 임상 2상을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요.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는 유효성을 확인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중기전으로 AD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아리바이오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1년도 알츠하이머 임상학회에서 임상 2상 결과에서 안전성과 약효를 확인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11일에 임상 3상 그 IND를 신청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임상 3상을 시작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원활한 임상 진행을 위해서 최근에 워싱턴 의대의 신경과 데이비드 그릴리 교수를 임상 총괄 책임 담당 임원으로 영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리바이오는 이제 IPO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임상 3상은 1,600명을 대상으로 할 생각이고 800명씩 나눠가지고 1차, 2차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조군도 넣어서 400명, 400명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임상은 2025년도 3분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3상에 들어가더라도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고, 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다양한 기전, 이제 타우 쪽도 그렇고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도 그렇고 이 다양한 기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우리 뇌를 모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쥐를 모사한다 그래도 우리 뇌는 쥐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알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비임상 실험을 하기가 뭐 다른 실험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임상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레카네맙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요번에 이제 확인시켜준, 그리고 많은 기업이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한테 힘을 주었다라는 점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경증 환자한테 3년 정도의 증상이 악화되는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는 기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제가 이제 한계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가진 뉴런을 되돌리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은 여전히 갖고 있고,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에게서는 여전히 이제 치료 효과가 없다는 점, 이런 점은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일본 NHK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는 내가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굳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가? 약간 건망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단받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내가 굳이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적기에 이 치료제가 확산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약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기들, 이게 이제 최근에는 그런 전자기기,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기기들로 이런 눈의 눈동자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말소리에 흐려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과거 데이터를 쭉 모아서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입니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전자기기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많이 쓰일 수는 있겠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제가 판매가 된다 그러면 단일 항체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이오젠하고도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일본 쪽, 이제 에이자이가 일본 쪽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삼성은 또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 지금 4공장까지 아주 크게 전왔기 때문에 세계 1위의 CDMO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좋은 제품을 또 많은 수량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여유 캐파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런 CMO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전부 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췄기 때문에 삼성이 선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인 거죠. 이상 레카네맙의 성공 의미와 또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